오늘은 아주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새싹들도 돋아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최세영 선생의 묘역과 신도비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 비가 최세영 선생의 신도비인데요. 상당히 우람하게 세워져 있죠. 그리고 화면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서 있는 앞쪽으로 낮은 능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능선의 제일 위쪽에 최세영 선생과 그의 부인이었던 문화유 씨의 무덤이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분 앞쪽으로 장명등, 망주석, 석인상 등이 한 쌍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뭐 이러한 걸로 봐서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의 어떤 전형적인 무덤 양식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세영 선생의 묘역과 신도비가 있는 이 주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조망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조망 안쪽이 바로 의왕시 정수장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겠지만 또 봉분 뒤편으로 서울구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과 신도비가 있는 이 지역을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쪽으로 들어온 입구도 굉장히 좁은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세영 묘역과 이 신도비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다행히 향토 유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장과 서울구치소 또 주변이 개발되는 과정에서도 이곳이 보존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가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 역할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세영 신도비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비들이 세워졌는데 다른 신도비와 좀 독특한 그런 구조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도비는 조선시대 때 많이 세워졌는데요. 아무나 세울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선 초기에 일반적으로 왕들에게 신도비가 세워지다가 왕들은 실록이 편찬되니까 신도비를 세워서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신하들의 건의에 따라서 어느 시기부터는 왕은 신도비를 세우지 않고 신하들만 사대부가들만 신도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왕의 신도비는 태조 그리고 태종, 세종 이 정도만 현재 남아 있고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세조 이후로는 신도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신도비는 조선시대 때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위 관직을 역임을 해야 세울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 사실들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2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을 해야 됐고 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300보 앞에 세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 신도비 그러니까 신이 통하는 길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지는 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최세영 신도비는 귀부, 비신, 이수 이렇게 세 개의 구조체가 하나의 신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신 앞면에 명문을 가득 새겼는데요. 오랜 세월로 인해서 마모된 곳도 있고 또 일부 총탄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 중에 6.25 때 한국 전쟁 때 표적으로 삼아서 총으로 많이 쏜 그런 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6.25 때 파손된 그런 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 최세영 신도비도 일부 총탄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때 당시에 표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신의 윗부분에 전서로 이 비의 이름을 새겼고요. 또 비신 오른쪽에도 최세영 선생의 살아생적 관직을 쭉 기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신도비임을 분명하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부에 이 비문을 찬한 사람이 이항복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비문을 쓴 사람, 글자를 쓴 사람은
서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상당히 유명한 인물들이 이 비문을 차냈고 그리고 글씨를 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세영 선생의 살아생 행적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묘사화 때 조광조 일파를 처벌할 때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하는 사관의 붓을 뺏어서 파직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계 있는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복권이 돼서 명나라의 사절단으로도 다녀오고 호조판서, 공조판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관직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 말미에 최세영 선생이 사망을 하자 그의 부인이었던 문화유 씨와 함께 광주 의곡에 장사 지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광주 의곡은 오늘날 수원시나 의왕시 일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으로 봐서 현재 최세영 선생의 무덤과 신도비가 있는 이 자리가 조선시대 때는 광주 의곡으로 불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문의 기록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상황이랄지 또는 지명 이런 것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세영 선생의 신도비는 귀부, 비신, 이수 이렇게 세 개의 구조체가 하나의 비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래쪽에 거북 받침돌이 마련되면 그 위에 비신이 올려지는데 거북 받침돌 위에 비신의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세워지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비신의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거북이 돌도 규모는 큰데 조각한 수법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이 거칠게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이 거북이돌 앞에 이 귀두라고 하는데요. 거북이의 머리 이 부분은 아주 상징성이 강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일반적으로 조각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뭐 눈, 코, 입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머리 형상으로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조각을 하지 않았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 귀부의 귀신, 그러니까 거북이의 몸체 위에 귀갑이라고 해서 그 귀갑의 표면에 육각형으로 귀관문을 새겼는데 이 귀관문은 선을 활용해서 비교적 정교하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기부 상면에 이와 같이 앞뒤로 길게 홈을 파서 그 위에 비신을 올렸는데요. 이 비신은 아주 정교하고 정연하고 조각 기법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동시에 이 비신과 이수라고 해서 구름 속에 있는 용의 모습을 형상화시킨 부분인데 수의 의미가 있죠. 이수와 비신을 하나의 돌로 다듬었습니다. 보통은 분리하는데 하나의 돌로 다듬었고 지금 보시면 구름도 그리고 용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아주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수부에 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용이 입을 크게 벌려서 아주 큰 여유주를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좌우에서 두 마리 용이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역동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도 두 마리 용이 좌우에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 네 마리의 용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신과 이수는 아주 잘 만들어져서 우수한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걸로 보이는데 이 기부는 조금 수준이 낮은 조각가가 조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비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부터 이와 같이 거북이돌 위에 비를 세웠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비신을 정면으로 보게 거북이돌 위에 세우는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측면으로 보게 세웠습니다. 물론 이 비만 비신을 측면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조선 중기 전후라고 볼 수 있는 1500년대, 1600년대에 세워진 비들이 일부 이런 결구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성이안 신도비랄지, 그 다음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심통원 신도비도 있고요. 또 경기도 김포에 심강 신도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경기도 고양에 무덤과 비가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강원도 원주 지역으로 이장한 김내 신도비도 이와 같이 비신을 거북이돌과 교차되게 세웠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례죠. 그런데 왜 교차되게 세웠는지 그 이유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이 비를 만든 장인의 어떤 독특한 조각 기법인지,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만 활용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이런 기법이 활용된 건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비를 바치기 위한 이 거북이돌의 원석, 다시 말해서 거북이돌을 만들기 위한 채석한 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길쭉하게 다듬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비를 만든 사람을 만나봐야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조선시대가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의해서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인 그런 사회로 알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도 장인이나 또는 종친별로 다양한 어떤 개방적이고 좀 자유로운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신도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한 어떤 문화랄지 또는 예술적인 기교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이 비를 봐야 됩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비가 조선시대의 어떤 다양한 문화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